뉴욕 이민자 연맹이 공적 부조 개정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혜택을 계속 받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주에서 2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피탈원 고객 1억 명과 캐나다인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학교 개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온 유권자협의회가 최종 의견을 오늘 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 발표 후 다수의 이민자들이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 이민자 연맹은 어제 개정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혜택을 계속 받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클라우디아 칼훈 선임 디렉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적 부조 개정안이 9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결정 이후 60일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11월까지는 기존 복지 혜택을 받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훈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변경으로 이민자 가족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리부터 걱정해 받아도 되는 혜택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칼훈 디렉터는 얼반 인스티튜트 자료 등을 인용해 2018년 7명 중 1명꼴로 공적 부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며 비시민권자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수혜가 시민권자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린다 이 사무총장도 아시안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공공복지 수혜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 공적 부조 규정 변경안 적용이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부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아 차후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과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섹션 A 주택 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 권한 확대 조치로 인해 대도시에서도 수시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불심 검문을 받게 될 수 있어 미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속 추방 권한 확대 조치는 사실상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어디서든 수시로 불심 검문이나 이민 단속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합법 이민자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민권자들조차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도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오인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속 추방 권한은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 입국 2주 이내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확대된 신속 추방 권한은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의 제한을 해제했고 단속 대상도 입국 2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순찰대원으로 제한됐던 단속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까지 허용해 사실상 무차별적인 국내 이민 단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버슬과 타임 등은 이민자가 많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마이니어 미 이민 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버슬과의 인터뷰에서 IC의 불법 검문에서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하려면 미국 여권이나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할 것이라며 IC 요원들의 눈에 미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이민자들이 불심 검문의 타겟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체류 신분에 근거해 차별하고 연방 주 지역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 법안은 서명 90일 후 발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을 상정한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의원과 마르코 크레스포 주 하원의원은 이민자들이 일터에서 무분별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는다고 밝히고 수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에 비해 임금 횡령, 성희롱, 부당 대우, 안전 위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매년 서류 미비자 650만 명이 임금 횡령을 당하며 이민자의 85%가 오버타임을 못 받는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류 미비자 직원과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의 협박을 할 경우 비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규정은 신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2급 경범죄로 분류하며 최대 $10,000의 벌금과 피해 근로자들에게 $20,000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새 법에 따른 벌금과 보상 내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은 이온수 이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어제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전과 기록도 소급해 삭제하는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해 30일 이후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2온스 이하로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마리화나 소지자의 전과 이력과 상관없이 1온스 이하 소지 시 최대 $50의 벌금형, 1에서 2온스 이하 소지 시 최대 $100의 벌금형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리화나 소량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24,400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되고 현재 기소 상태인 20만 명 이상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최근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리 네들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같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등의 반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마리화나 비합법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유색 인종들이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규제하는 법에 의해 불공평한 영향을 받았다며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이 같은 불의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27번째 주가 됐습니다. 2020 연방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센서스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전 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문항이 추가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이 2020 연방 센서스 사전조사 차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자의 약 50%인 24만 가구에 시민권 여부를 질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의 한 기자 집으로 발송된 센서스 설문지 양식에는 응답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라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NBC 뉴스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구당 구성원 개인정보나 인종 문항 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연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때도 시민권 문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계 법률 지원 교육 펀드 토마스 센즈 회장은 최근 들어 시민권 문항이 들어간 설문조사를 벌인 것은 응답자 반응 등 필요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센서스국이 지난 6월 11일 센서스 시범 조사 실시를 발표할 당시 시민권 문항 추가 여부에 대한 연방 법원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었으며 6월 27일 대법원은 시민권 여부 문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가 금지되자 연방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연방기관이 비시민권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캐피탈원이 네트워크에서 해킹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캐피탈원 고객 1억 명과 캐나다인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피탈원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비롯해 신용 점수와 신용 한도, 예금 잔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2016년에서 2018년 중 모두 23일에 거래 내역 일부, 고객 14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이와 연결된 은행 계좌번호 8만 개도 유출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건의 용의자로 시애틀에 위치한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페이지 톰슨을 검거했으며, 톰슨은 캐피탈원의 웹서버 보안망의 취약점을 찾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톰슨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 처음으로 출석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캐피탈원은 해킹 사건 수습에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학교 개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온 유권자 협의회가 최종 의견을 오늘 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보수를 주장하는 교육위원회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세부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펠팍 한인유권자협의회가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 학교 개보수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는 지난주부터 6천만 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팰리세이드 파크 학교 개보수안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 3가지를 놓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제1안은 1천만 불 규모의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펠팍 학군 내 지붕 누수, 창문, 화장실, 냉난방 시설과 일부 교실을 개보수하는 계획이며, 제2안은 2천만 불의 예산으로 제1안의 내용에 덧붙여 부족한 교실을 추가로 증축하자는 계획입니다. 제3안은 펠팍 교육위원회가 현재 제시한 안입니다. 전화와 SNS를 통해 이루어진 의견 수렴 결과 많은 주민들이 1천만 달러의 규모로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우선 공사를 실시하는 제1안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주민들, 텍스페이어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안을 제시한 거지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나 타운이 그 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을 제공한 거니까 그 안으로 해서 빨리 학교 개보수가 진행되기를 우리 주민들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주민 찬반 투표는 본래 9월에 예정되었으나 교육위원회와 주민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본선거 일정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선거가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측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 및 세금 인상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 규정 적용 이후 21만 8천여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 원 이상으로 지난해 말 97만 1,000명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재 118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8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규정을 확대 시행해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 연장이 불허됩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면서 오는 10월 24일부터는 친지나 지인 등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뉴저지주에서 안락사 허용법이 시행됩니다.
올 초 주 상하원이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4월 필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합법화가 확정됐습니다. 안락사 가능 대상은 의료진으로부터 의학적인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을 확인받은 성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일 경우 의사에게 구두상으로 2차례 안락사 희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환자는 서면으로도 안락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자발적인 안락사 의지가 최종 확인될 경우 최종 요청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며 자발적 안락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 2명의 증인 입회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증인 2명 중 1명은 환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상속과도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투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환자의 의지에 반하는 안락사를 시도했다 적발될 경우 3년에서 5년 징역과 1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버몬트, 하와이, 오리건 등 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서 열린 마늘 축제장에서 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9세 총격범은 백인 우월주의자 성향을 보이는 글을 SNS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갈릭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총성이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관람객 수백 명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달아나고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e music started for the concert, so I thought it was like a opening act for the concert. But after a few seconds, there were so many shots, and I saw people falling down. 이 총격으로 6살 어린이와 13살 소녀, 그리고 20대 청년 등 3명이 숨졌고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총격범으로 확인된 19살 청년 산티노 윌리엄 리건은 범행 사건 불과 1시간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늘 축제를 언급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리건은 무정부주의 옹호 서적에 대한 게시물까지 올려 이번 사건이 백인 우월주의가 바탕이 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 motive for the shooting as yet. We did have reports of a potential second suspect. We don't have any confirmation that any second suspect did any shooting, but we certainly are investigating all leads to try to determine who that potential second suspect is and what exactly that person's role was. 한편 주말 동안 뉴욕 브루클린에서도 총기 난사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고 지난주에는 LA 샌퍼낸더밸리에서 20대 청년의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지는 등 미 전역에서 총격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브래디 셔먼 연방 하원 의원이 글렌데일 소녀상 훼손 사건을 연방수사국 FBI에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가주 한미포럼 측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셔먼 의원이 소녀상 훼손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6일 직접 FBI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혐오 범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여성들 그리고 특히 할머니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아주 극하게 해하는 그런 질이 나쁜 그런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FBI 측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수사를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세워진 소녀상 얼굴 부위에 동물의 배설물을 묻히는 사건이 벌어져 글렌데일 경찰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2007년 마이클 혼다 의원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의 공동 서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5월 풀려난 한인 김동철 목사는 한미 양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었다고 말했다고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후 북한은 그에게 간첩과 체제 전복 혐의를 적용해 2016년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으며 김 목사는 지난해 5월 이루어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퀸즈와 맨하탄, 브롱스 등 세계 보로를 잇는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에 자살 방지 표지판과 24시간 자살 방지 핫라인 번호가 붙어 있지만 정작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찾을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브릿지를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전화기가 차량 도로 쪽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 도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27명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한인 김모 씨가 지난 20일 4급 중절도와 4급 불법 작물 소지, 2급 신분 도용, 크레딧, 데비카드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고 퀸즈 검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퀸즈 코로나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운전면허증과 크레딧 카드 등이 담긴 지갑을 훔쳐 피해자의 시티뱅크 베스트바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154 65센트를 자신의 페이팔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자전거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어제 브루클린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30세 남성이 문이 열린 차를 피하려다 트럭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3일 안전 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 신호를 따라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곳에 따라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